그 소승경전, 초기경전, 대성경전에서 말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뭔가를 쭉 보니까 결국 반야를 말하고 또 자비를 말하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부처님 그 선하는 스님들은 불교가 어떤 것이 진짜 제일 정확한 딱 똑 떨어지는 핵심적인 불법의 가르침이 뭡니까? 즉 여하시 불법 적적대인이 있고 그러니까 적적한 가장 딱 관역에 있으면 관역이 제일 가운데로 적이라고 하죠. 불교는 예전 보니까 뭐 코끼리 뭐 만지기 전에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불교가 기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후한 말이니까 서기 AD 60 몇 년도부터 이제 불교가 불상에 들어왔다고 공식 기록이 있지만 그 전에서부터 들어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서기 기원 초부터 이제 불교가 중국의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 백길로 어디로 막 들어오는데 어떤 데는 초기경전, 암경전이 들어오고, 어떤 데는 화엄경이 들어오고, 어떤 데는 법화경이 들어오고, 어떤 데는 육아사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만약 그것을 번역해서 하는 데는 그 경전이나 그 논을 중심으로 불교를 탐구하는 학파,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부하는 불교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모임이 생기고 그것을 전문으로 해석해서 의미를 잘 파악해서 남에게 설하면 그것이 화엄종, 성실종, 열반종, 모선종 하는 게 그겁니다. 불교가 그래가지고 불교를 남쪽에서 들어오는 거고 불교에 들어오면 계율문을 많이 가지고 번역하는 계율종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들어온 그 문헌들은 알고 보면 부처님 45년간 설법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후에 제자들이 의해서 아비달마 시대 때 편찬한 논서나 경도 있고 결국 우리 경전도 물론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다 편찬한 그 기억으로 전선되다가 한 200~300년 뒤에서 이렇게 이제 페더라스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 제자 시대 기록이 되거나 심지어는 대성경전 같은 경우는 기원전후가 지났어야 400~500년 좀 지났어야 이제 창작으로 초기 불교를 새롭게 제대로 된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우리 출가 소수 인원 우리만 하는 불교가 아니라 전체 대중들이 다 부처님 가르침을 알게 하면 저 사람들이 고를 벗어나고 제대로 올바른 삶을 살고 하도록 해야 된다는 큰 불교를 또 더 확대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전, 부처님 제자들이 새롭게 또 그 부처님의 초기 경전의 그 가르침을 더 잘 따듬고 응용해서 만드는 대성경전 이런 것들이 섞여서 막 중국의 시대별로 지역별로 막 그 넓은 중국에 막 들어오니까 중국 사람들을 보면 이 어느 게 진짜 불교입니까? 하고 물을 가니까 어느 게 진짜 불교입니까? 이렇게 여하시 불법 적적 불교라는 게 있는데 어느 게 진짜 불교입니까? 어떻게 제대로 되고 올바른 불교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선사들의 어느 게 보면 그런 질문이 제일 많죠. 또 달마가 저쪽에서 왜 이렇게 동포 중국에 달마가 왜 중국에 온 그 취지가 뭐냐 이런 식의 물어서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또 의미를 묻는다거나 뭐 다양한 형식에 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불교를 하나의 스타일로 다 특정한 이제 계율적으로 계율 문헌을 번역해서 그것을 전승하고 설하고 하는 데는 계율종이 있고 법화종, 무슨 종, 무슨 성실종, 무슨 뭐 법상종은 유식 불교라 이런 그 하나의 불교가 다 그것이 진짜 불교라고 하는데 어느 불교가 진짜 불교냐고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까 말한 이 선사 적어도 당나라 때 좀 육조스님 당시 때 온 우리가 지금 모델과 가장 중심으로 근원으로 삼고 있는 선불교의 어떤 중심 육조스님 때부터 오면은 뭐 법화종이 뭐 법상이다 천태다 화엄이다 그쪽에 하나만 있는 거는 안 맞다는 거야. 그 당시 심지어는 어떤 현상까지 있냐면은 화엄종계통이나 천태 법화라는 사람 이런 분들이 그 대성 소성 논 이런 걸 다양한 것을 부처님의 45년간 직접 설법 해설이라는 그 내용에서 한치도 추호의 의심도 없는 순수한 종교적 신심과 그 어떤 강렬한 어떤 종교적 믿음 때문에 그것이 45년 내에 다 설하신 것으로 믿어 없지 않았다 이 말이라.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 교상판석이라는 거죠. 교상판석. 이렇게 교리 책을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만은 그것을 이 부처님 경전을 쭉 보다 보니까 암경 이런 것들 보니까 비교적 부처님 초기 단기 때 이게 설했을 것 같다. 화음은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이 정도
그 일대 속에 설에서까지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교상판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비역사적이고 문헌학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걸 100% 믿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 60대, 70대 초에 절에 들어올 때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부처님 일대기를 팔상성 8가지 단계의 기이한 어떤 행적으로서 부처님 일대기를 이해하고 지금은 2500 몇 년으로 보지만은 7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2900 몇 년도로 그 서기를 썼습니다. 그럴 때니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경전이 다양한 것이 부처님 제자에서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고 또 엉뚱한 대로 휘우 가다 보면 다시 아니다 이런 도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가르침이 다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쭉 지켜보던 당나라 때 중국 선사스님들은 쭉 내용을 핵심을 짚어보니까 불교를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할 일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인도 용어를 그냥 번역해서 그 음력 그대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할 필요 없어도 결국 이거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 꽃을 보고 버들을 보고 소나무를 보고 그 앞에 잣나무를 본다든지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고 이렇게 어떻게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마음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의 실체가 없음을 이렇게 일깨워준다든지 해탈하고 뭐 어떻게 왜 그래 불법을 알고자 하면 저도 해탈하고 싶다 그러니까 누가 너를 얼굴 왜 했느냐 이런 식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핵심 그 취지 내용 그 자체로서 바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직지인심이고 경절문이라 곧바로 직절이라 그러고 인도말을 통해서 번역한 것을 통해서 불교를 안 하고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 암경이든지 대승불교든지 뭐 핵심이 결국 반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잘 깨닫는 그 연기성을 잘 이해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 그 자비도 앙 다물고 하는 그런 자비가 아닙니다. 그 자비도 여환자비라 그래요. 그런 또 별거의 어떤 우리 잘 살펴야 되는 자비도 참 그 자비의 영역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까지 이야기할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서두의 제목을 선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해서 부제목을 자비의 날개를 단 선이라 그랬죠. 현재 우리 당나라 때 송나라 때 불교도 그러고 오늘날까지 선불교가 선이 가장 더 개발되거나 더 발전될 여지 더 현실 충족될 여지 부분이 자비의 부분이죠. 자비의 영역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 역사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펼쳐져야 되는 영역이 지혜와 자비의 영역이라 말할 때 자비의 영역인데 이 자비라 그래서 마치 마르크스가 이런 뭐 행명가들이 꼭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비가 아니라 이것도 여환자비라 그러는 또 독특한 우리의 일반 남을 단순히 구제하고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무상무화와 한에 근거한 공성에 근거한 자비니까 또 독특한 자비관을 가지고 있고 자비 실천에 대한 또 독특한 실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도 쭉 나왔습니다. 자비, 이사라든지 사서법, 사무량심 이게 대성불교 핵심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가르침으로 쭉 하면서 부처님의 불교의 서가모니의 핵심적 가르침을 독특한 형식으로 묻고 답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표현하는 스타일이 나타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다. 선종이다. 선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가나선이다. 하두선 이것이 정념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랬죠. 처음에는 어떻게 참선 수행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좀 상상이 됩니까? 요즘 뭐 초기 남방울 가듯이 사마타 수행을 합니까? 이빠사나 수행을 합니까? 그런 것은 전혀 제대로 뭐 전달되거나 뭐 규명된 것도 아닌데 책을 볼 수가 없는 시절이니까 종이도 뭐 귀하고 해독도 잘 안 되고 뭐든지 잘 모르겠고 결국 불교를 핵심적으로 잘 이해하는 방법이 조사스님들 즉 선적인 방법으로 불교의 핵심을 짚어주면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주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마음이 밝아져서 제대로 올바른 삶을 살게 해주는 그 스타일 쉬우면서도 핵심을 찔러주는 그 내용이 이야기 형태로 정리됩니다. 마조스님이 해양스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마조스님이 뭐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는데 해양스님이 지나가면서 뭐 하냐니까 자선합니다. 뭐 자선한 장세에서 어쩌려고 그러는데 붙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양 스님이 벽돌을 가져서 갈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설화 있죠. 그러니까 그런 벽돌 가려서 왜 스님은 왜 벽돌 가는데요 하니까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벽돌을 가려서 거울이 되겠습니까? 네가 자선한다고 앉아있다고 그래 뭐 정 앉아있다고 왜 부처가 되냐? 그럼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구루마, 즉 수레가 안 가면 말을 쳐야 되냐, 뭐 소를 쳐야 되냐, 소를 이런 식의 이제 일련의 스토리를 아니면 그것도 이거는 좀 긴 스토리죠. 어떤 제자가 조주스님에게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조주스님이 없다더라 하고 짤막하게 또 단문을, 스토리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육조스님과 관련되는 거, 회양스님과 석두스님과 마조스님과 임재스님, 이런 스님들의 조사스님들의 여러 스님들의 제자들과 제자들의 마음을 일깨워준 스토리를 짤막짤막한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 그 이야기를 몇 가지를 기억을 해서 갖고 된 그것만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공부한다 이 말이다. 그 화두를 간한다. 그걸 간화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거는 직업에 관해서는 아니고 초기 단계 이렇게 됐다 이 말이라. 책이 필요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늘 가능한 염하면서 여기서 염은 지역에서 성찰하는 거죠. 여러분들 늘 이렇게 존중해서 많이 열람도 하는 송나라 때 남송시대 때 그 대스님 편직을 모음 서장이라 그런 책 그거 보면 우리 대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뭐 이래 그것도 주로 이제 일반 이제 선비들이나 관리 공무원들한테 주로 이제 불교 관심이 많은 공무원들한테 참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선 공부 어떻게 하라고 지도하는 편지 답장들이 많죠 보면은 그때가 남송시대 때니까 벌써 11세기 뭐 좀 그때 한참 뒤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과도기여서 그런지 그 보면은 이제 그 편직을 보면 서장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하도들을 공부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대표적인 것이 앞에 쭉 초반, 초중반, 중반에 보면은 대세는 하나만 해라 그런 게 아니고 구자무불성하와 수산죽비자와 방아착하와 무슨 화, 무슨 화하는 제일 마지막에 보는 화라는 거는 구자무불성화 하면 개가 불성이 없다는 그 이야기와 수산스님이 죽비 관련 그 한 이야기와 놓아버리라 하는 그 엄양스님 그 말씀, 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늘 살펴봐라. 이렇게 복수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라 그래요. 그냥. 무하라든지 외무라 해도 그렇게 안 하거든. 그 당시에 보면. 서장에 보면은. 그때마다라도 좀 이제 다른 또 일년에 또 이제 편지글에 보면은 특정한 그 하두의 마음을 다 집중해서 선정해서 이런 이야기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그때는 아마 과도기 정도 그 시절 아니었나. 그래서 비교적 조사선 시대에 여기서 조사선 시대라는 것은 육조스님에서부터 황백 임재스님 때 정도까지 이루어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종 거풍이 형성되는 그때까지는 주로 이제 스승들과 제자들의 짤막짤막 우리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해주는 짤막한 이야기라는 데서 그냥 이야기라고 하니까 저게 폼도 안 나고 성공스럽고 죄송해서 법칙 칙자를 씁니다. 법칙 칙자. 칙이라고도 말합니다. 아주. 무문강 48칙 가면은 만여덟까지 송나라 때 우리를 깨달음을 이끄는 좋은 이야기들 그런 단순한 이야기 아니고 깨달음을 이끄는 훌륭한 법도에 맞는 이야기들이니까 법칙 칙자를 씁니다. 48칙. 설두 중현스님 같은 사람은 우리들을 마음으로 이끄는 좋은 이야기거리를 기획해서 성찰하는 그런 이야기 염할 그 이야기를 100개를 만듭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주워서 기획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제 책자 형식으로 편찬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뭐 여러 개도 필요하겠습니까? 불교 일체는 몇 개, 서너 개 자기가 좀 기억하기 좋은 이야기 몇 가지를 가져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불교 이치를 탐구하고 연찬하는 것이 화두선의 연원이었다. 유리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뭐 어떤 선종사나 어떤 교리시에도 그렇게 말하는 건 보지는 제가 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언젠가부터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편으로 칙이라고 했지만은 한편으로 공안이라고 이 공안 강공사는 공자 있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가진다는 공이기도 하고 안자는 서류 안자 어떤 이런 뭐 아주 딱 똑부러지고 가장 공명정대한
서류를 아니라 그래. 공허한 합치면은 공공성을 가지 사사로운 잡담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아주 공명정대한 서류 그 이야기를 갖추진 이야기라 그래서 하두를 조금 더 저는